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드 플롯 그리기 세컨 오더 시스템에 대한 폼을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세컨 오더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앞서 배웠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S에 대한 2차식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오메가 n이 내추럴 프리퀀시고 제타가 댐핑 레이쇼를 의미했습니다. 여기 이제 기본적인 포맷이었는데 요것에 대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보드 폼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보드 폼을 구한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보드 폼은 상수항이 1이다. 그러니까 그 상수항이 1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결국 이 형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메가 n을 끌어내야겠죠, 가로 밖으로. 그래서 오메가 n 제곱을 끌어내고 나면은 오메가 n 분의 s의 전체 제곱이 되고요, 가운데 것은 2제타가 남고 오메가 n이 나눠지면서 하나 남아있는 오메가 n 하고 s, 이렇게 만들어지고 마지막에 상수항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서 보드 플롯 그릴 때 전체에 있는 그 분모 분자에 있는 다항식에서 보드 폼이라는 것은 상수항은 다 하나에 묶어서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이 안에 있는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프리퀀시 레스폰스 플롯을 그릴 수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보드 폼만 가지고 프리퀀시 레스폰스를 계산하게 되면은 S 대신에 J 오메가를 집어넣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되고,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앞서 1차 시스템이나 펄스 오더 그 제로만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그 그림, 어프록시메이트 방법을 사용해서 보드 플롯을 그리면 됩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했던 1차 시스템 또는 제로가 하나만 1차 형태로 만들어진 그런 보드 폼에서는 우리가 어디를 기준으로 나눴냐면은, 그때 컷오프 프리퀀시라는 얘기를 썼는데 정확하게는 코너 프리퀀시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코너 프리퀀시가 우리가 타우 s 플러스 1이라는 어떠한 보드 폼을 그릴 때 코너 프리퀀시는 타우분의 1 이렇게 결정된다고 했었죠. 중간 컷업이 아니고, 요건 컷업 프리퀀시란 말은 1차 그 필터에서 주로 쓰는 얘기고, 이 보드 폼에서는 제가 그때 말을 잘못했는데 코너 프리퀀시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요렇게 꺾이는 요 부분의 주파수기 때문에 꺾이는 점이죠. 그래서 코너라고 해서 코너 프리퀀시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여기 2차 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걸 기준을 잡느냐, 가만히 보면은 여기 안에서 오메가 나누기 오메가 n이라는 것이 이제 보이죠? 그래서 오메가 나누기 오메가 n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어프록시메이션이라는 것은 이 오메가 나누기 오메가 n이 1을 기준으로 요거보다 작냐 크냐 요걸 나눠서 어프록시메이션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오메가가 오메가 n보다 굉장히 작은 낮은 프리퀀시 영역이죠. 그러니까 오메가 n은 내추럴 프리퀀시고 그거보다 굉장히 낮은 주파수 영역에서는 어떤 가정이 성립하냐, 오메가 나누기 오메가 n은 굉장히 작은 값이죠. 즉 0에 가깝다. 그러면은 위에 있는 프리퀀시 레스폰스는 어떤 형태로 되느냐면은 오메가 나누기 오메가 n이 0이니까 첫 번째 텀, 그러니까 2차항과 1차항은 무시하고 나면은 거의 1에 가까운, 그냥 단순하게 나오죠. 두 번째, 만약에 오메가가 오메가 n보다 굉장히 큰 영역, 여기서는 그 프리퀀시 레스폰스는 그냥 2차항만 남게 됩니다. J 오메가의 제곱. 왜냐면은 여기 있는 두 번째 항, 요것도 있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상수항은 굉장히 작은 값 맞죠. 이게 이쪽에 굉장히 큰 값이니까 1보다 굉장히 크니까 1은 무시할만 하고, 두 번째 텀도 이렇게 있는데 요 텀도 보면은 나중에 요거를 어프록시메이션에서 묶어내면은 결국에 이건 1차항이고 요건 2차니까 어떤 수가 1보다 큰 수가 제곱 안 하는 수보다 훨씬 크죠. 그래서 요것도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무시하자 라고 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메가 n보다 굉장히 큰 영역에서는 주파수 영역의 그 프리퀀시 레스폰스가 2차항만 남는 형태로 단순화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죠. 그냥 낮은 주파수에서는 프리퀀시 레스폰스는 그냥 1에 가깝고, 높은 주파수에서는
어떤 오메가 나누기 오메가 n의 제곱에 비례한 형태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위에 그 어프록시메이션 된 그 프리퀀시 레스폰스를 기준으로 단순하게 매그니튜드 페이지 플롯을 그리게 되면은 오른쪽 아래 이미 그림이 나와 있죠. 여기 위에가 매그니튜드, 아래가 페이지가 되는데, 언뜻 형상을 보면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제로 하나 있는 시스템, 1차 시스템하고 모양이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죠. 왜냐면 이 코너 프리퀀시라고 하는 이 꺾이는 주파수 기준으로 직선이었다가 올라가고, 마찬가지로 페이지도 직선, 그리고 올라가는 기울기 다시 0이 아니고 그러니까 평행한 선이 되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은 요 왼쪽에 있는 라벨을 잘 봐야 됩니다. 여기 값을 잘 보면은 얘는 이제 0dB에서 로우 프리퀀시가 어심토트 라인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데, 지난 시간하고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은 요 기울기가 40dB per decade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서는 요거 절반이었죠. 20dB per decade.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래에서도 슬로프가 90° per decade라는 거, 지난 시간에 요거 절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시스템이니까 당연히 2배가 되는 게 맞다고 추측이 되죠. 그래서 요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수로 보면은 첫 번째 매그니튜드 플롯 자체에서 매그니튜드라는 것은 우리가 20 로그 밑수가 10인 수고, 여기에 이제 매그니튜드가 되는 거니까 낮은 주파수 영역에서는 아까 1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로그를 취했을 때 1인 무조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0dB 언제 오메가가 오메가 n보다 작은 부분. 그리고 높은 영역에서는 이제 여기 나온 제곱수를 가지고 대입을 하면은 20 로그 10에, 그리고 제곱이니까 어차피 절대값 취하면 똑같죠. 부호는 안 변하고 오메가 j 오메가,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 제곱이 있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로그 성질에 의해서 2가 요 앞으로 이렇게 내려가니까 40 로그 10의 절대값 오메가 n분의 j 오메가, 이렇게 돼서 요거를 이제 분모 분자 나누는 로그 성질 또 이용하면은 40 로그 10의 위에 있는 오메가, 그러니까 j 오메가에서 절대값 취하면 j는 뭐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냥 단순히 복수수라는 걸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오메가만 남고, 빼기 밑에는 40 로그 10의 오메가 n,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를 보면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가로축은 로그 10의 오메가에 대한 좌표를 가지고요, 세로축은 데시벨로 나타나기 때문에 요 식에서 표현된 요 40이라는 게 기울기가 되는 거죠. 슬로프가 되는 거고, 요 부분은 그냥 절편이 되는 건데, 우리가 요 영역은 이제 오메가가 오메가 n이 되면은 당연히 요 두 개가 0이 되기 때문에 0dB에서 요 두 개의 어심토트 라인이 만나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어프록시메이트 된 그 매그니튜드 플롯이고, 페이지 플롯은 어떻게 될까요? 페이지 플롯은 각도니까 G, J 오메가에 대한 각도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낮은 프리퀀시 영역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프리퀀시 레스폰스는 그냥 상수죠. 1. 그렇기 때문에 실수인 거니까 그 실수의 페이지는 0도, 그리고 얘가 오메가가 오메가 n일 때, 그리고 높은 주파수로 가게 되면은 페이지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렇게 해서 오메가 n 오메가 제곱에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j를 제곱했기 때문에 나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오메가 나누기 오메가 n이라는 것은 어쨌든 실수, 값이 커도 실수고 그게 제곱해도 실수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나왔고, 결국 마이너스 1 곱하기 어떤 실수에 대한 앵글이라는 것은 우리가 180도, 반대 방향에 있는 거, 실수의 반대 방향이니까 180도 또는 마이너스 180도라고 얘기해도 같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제 그 밑에 있는 그래프, 여기서 페이지 플롯을 보면은 낮은 주파수에서는 0dB, 0디그리로 가다가 높은 주파수로 갔을 때 요 중간에 있는 코너 프리퀀시, 이게 코너 프리퀀시죠. 코너 프리퀀시 지금 노멀라이즈해서 1로 표시했는데,
요 코너 프리퀀시보다 높은 주파수, 대략 한 10배 이상의 주파수에서는 그 180도로 이제 페이지가 바뀐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중간에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페이지 앵글을 직접 계산할 수가 있는데, 페이지 앵글의 기울기가 90도 per decade 형태로 나온다는 거, 일단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가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요거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에서 마그니튜드 플롯을 어프록시메이션에서 그렸을 때 대개 그래프가 기울기 0dB 그리고 코너 프리퀀시 지난 다음에 기울기 40dB per decade로 올라간다, 이렇게 배웠는데, 요것은 어프록시메이션일 뿐이고 실제 얘가 실제 액추얼 플롯, 그러니까 그 오메가에다가 연속적인 값을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1차 시스템은 이 코너 프리퀀시일 때 마이너스 3dB 또는 플러스 3dB만큼 차이가 나게 지나간다는 거를 알았는데요. 이 2차 시스템에서는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여기 나온 댐핑 레이쇼, 디펜던시가 좀 생기게 되는데요. 댐핑 레이쇼의 값에 따라서 이제 어프록시메이션 값이 많이 달라집니다. 액추얼 플롯하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오메가가 오메가 n일 때, 즉 그 코너 프리퀀시에서 그 프리퀀시 레스폰스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at the 코너 프리퀀시에서 우리가 프리퀀시 레스폰스는 앞서 나온 식, 그러니까 오메가가 오메가 n을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앞서 나온 식에다가 오메가 n을 대입하면은 2차 항에서는 오메가 n분의 j 곱하기 오메가 n 제곱이죠. 더하기 2 제타 그리고 오메가 n분의 오메가 j 대신 오메가 대신에 오메가 n 그리고 플러스 1. 그래서 이러고 보면은 나눠져서 없어지고, 결국에 여기서 j의 제곱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제타의 j 남고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이것도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 아주 단순하게 j의 2제타라는 형태로 나옵니다. 그럼 이것에 대한 이제 매그니튜드 플롯을 보면은, 매그니튜드를 우리가 20 곱하기 로그 10의 요 값 j 2제타 제타의 절대값을 취하는 거죠. 그럼 요것은 결국에 j라는 것은 절대값 취해도 별로 변하기 없기 때문에 그냥 쉽게 20 로그 10의 2제타 이렇게 표현되죠. 그래가지고 딱 이거를 보면은 그 코너 프리퀀시에서도 그 매그니튜드 플롯 지나는 게, 액추얼 플롯 지나는 게 여기 댐핑 값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사실 그때그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하면 되는데 사실 쉽지가 않아서 우리가 간단하게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나온 요 식대로 여기다 제타를 0.1부터 0.2, 0.5부터 1, 1.5까지 다 더해서, 그러니까 넣어가 대입해서 계산한 값들이 오른쪽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기준이 되는 부분이 제타가 0.5면은 요것이 딱 정확하게 요 어프록시메이션 된 요 포인트를 지나는 거죠. 0dB. 그리고 만약에 제타가 조금 더 오버댐프드 쪽으로 가면, 오버댐프드 쪽으로 가게 되면은 값이 2.92, 6.902, 9.54dB 이렇게 해서 커지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여기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오버댐프드 쪽으로 가면은 요렇게 또는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만큼이 뭐 6dB, 예를 들어서 6dB 나오는 경우는 댐핑이 1인 경우죠. 그리고 요만큼 갔을 때 여기가 한 9.54dB 되면은 댐핑이 더 큰 경우. 그래서 요거는 오버댐프드 된 방향으로 갔을 때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반대로 요로 가면 댐핑이 언더댐프드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마이너스 7.96dB이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그래프, 어프록시메이션 된 그래프보다 아래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쯤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7.96dB이던가 여기가 뭐 마이너스 13.98dB 되면은 그래프가 요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그래서 이제 댐핑 값에 따라서 이 코너 프리퀀시에서 매그니튜드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략 보면은
앞서 1차 시스템에서는 코너 프리퀀시에서 3dB만큼 뭐 차이가 났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2차 시스템에서는 그 값 차이가 댐핑 값에 따라서 다르고, 대략 기억해야 될 숫자들이 여기서 뭐냐면은 뭐 대략 0.707일 때 대략 한 3dB, 그리고 1일 때 6dB, 그리고 0.2 댐핑 0.2 되면 마이너스 7.96dB, 뭐 이런 정도 값들 정도만 차이를 두고 실제 그 매그니튜드 플롯 자체를 어저스트, 약간 모디피케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나왔던 매그니튜드 플롯을 한번 보시면은 좀 깔끔하게 그린 그래프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매그니튜드 댐핑 레이쇼에 대해서 그 두 개의 어심토트 라인,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로우 프리퀀시 어심토트 라인은 0으로 지속되다가, 이게 코너 프리퀀시가 1로 노멀라이즈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하이 프리퀀시 어심토트 라인은 기울기가 이렇게 가는 40dB per decade로 40dB per decade로 가는 기울기를 가는 직선이고, 그 코너 프리퀀시에서의 값들이 댐핑 값이 달라지고요. 여기서 댐핑이 더 작은 값, 계산되지는 않았지만 0.1보다 더 작은 값의 댐핑을 가지는 경우를 가정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똑같은 형태이긴 하지만 아래쪽으로 굉장히 뾰족하게 내려가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걸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1차 시스템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형상이었고요. 1차 시스템 무조건 그 코너 프리퀀시에서 3dB만큼 차이가 나는 걸로 이렇게 했던 거,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어심토트 라인을 그린 다음에, 그러니까 모디피케이션을 해야 돼요. 그때 댐핑 값을 잘 보고, 댐핑 값에 따라서 여기 왼쪽 아래에 있는 값들, 요 값들을 참고해서 이렇게 약간의 수정을 해주면은 조금 더 리얼리스틱한 모델 플롯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프리퀀시 레스폰스를 사용해서 그 페이지 플롯 어프록시메이션 식 말고 조금 더 정확한 식을 유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앞서 유도한 대로 우리가 프리퀀시 레스폰스라는 식은, 그러니까 보드 폼에서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죠. j 오메가 제곱 플러스 2 제타 오메가 n 분의 j 오메가 플러스 1. 요거 자세히 보면은 사실 요게 이제 실수부 허수부로 구성이 되죠. 실수부는 뭐냐면은 1 마이너스 오메가 n 분의 오메가의 제곱, 요만큼이 실수부가 되고요. 허수부는 j가 앞으로 나오면서 오메가 n 분의 2 제타 오메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실수부 허수부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페이즈 각도는 당연히 우리가 아크탄젠트 식을 사용해서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분모는 1 마이너스 오메가 n 분의 오메가의 제곱, 그리고 분자는 오메가 n 분의 오메가의 2 제타. 조금 더 정리하면은 얘는 아크탄젠트의 오메가 n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분의 2 제타 오메가 n,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오메가 n은 코너 프리퀀시로 주어진 내추럴 프리퀀시죠. 값이고, 오메가에 대해서 오메가를 함수로, 이 제타도 역시 마찬가지 제타의 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 앵글을 구하게 되면은 다음 표와 같이 몇 가지 주파수에 대해서 앵글을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이제 기준 코너 프리퀀시인 오메가 n을 기준으로 그것의 5분의 1, 10분의 1, 그리고 5배, 10배 이렇게 주파수를, 그 주파수에 해당하는 앵글을 계산해 봤죠. 그리고 제타는 이제 변수로 두고 여기다 제타 다 집어넣고 이 오메가 대신에 오메가 n 요 값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나온 계산값이 0.1 오메가 n일 때 10분의 1 주파수에서는 여기 개수만 보시죠. 여기서 99분의 10, 그 다음에 탄젠트, 아크탄젠트 안에 96분의 2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분의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99분의 10 이렇게 나오죠. 결국 여기 보면은 대칭성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요만큼 요거랑 대칭이고요. 부호만 바뀌었죠. 여기랑 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값들, 제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값들을 가지는데, 만약에 제타를 1로 가정해서 여기다 한번 그 값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제타가 1을 가정하게 되면은 첫 번째 있는 것은 대략적으로 대략 11.42도, 그리고
5분의 1 주파수에서는 22.61도, 그 다음에 오메가 n에서는 당연히 90도가 되겠죠. 단지 아크산스의 특징 때문에. 그 다음에 5배 주파수가 되면은 차이만큼 180도로 올라가는 중이니까 39도, 그 다음에 168.58도, 요렇게 값이 변합니다. 물론 다른 댐핑 레이셔에서도 값이 변하죠. 예를 들어서 댐핑이 1보다 큰 경우에서는 요 값이 굉장히 0에 가까워질 거고, 요 값은 거의 180도에 가까워지는 값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 90도는 댐핑 레이셔 상관없이 무조건 90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댐핑 레이셔 굉장히 큰 경우를 가정을 해가지고 어프록시메이션 라인을 어떻게 앞에서 어프록시메이션 했냐면은 0도에서 180도까지 변하는데, 기준 코너 프리퀀시 오메가 n을 기준으로 오메가 n이 여기서는 항상 90도가 되는 거고, 주파수가 10분의 1배, 그 다음에 10배 주파수, 그리고 요 사이를 그냥 낮은 주파수 영역에서는 0 디그리, 그 다음에 높은 주파수 영역, 즉 오메가가 그 오메가 n 그 코너 프리퀀시 10배 이상이 되는 부분 180도 된다고 가정해서 요 이후에는 180도. 그래서 요 사이를 그냥 쭉 이렇게 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대략 90 디그리 퍼 디케이드로, 그러니까 주파수가 10배 될 때 90도만큼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가 100배 되면은 180도 올라가는 식으로 어프록시메이션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게 제타가 이제 거꾸로, 제타가 굉장히 작아지는 경우가 이제 재밌어지는 거죠. 제타가 1보다 작은 경우를 계산하면은 요 값이 좀 많이 변합니다. 어떤 형태로 변하냐면은 그냥 개형만 그려보면은 일단은 낮은 주파수에는 0도 가다가 이게 천천히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와가지고 거의 90도를 지나고요. 여기 지나고 똑같이 대칭으로 이렇게 되는 약간 하이퍼볼릭 탄젠트 형태 함수의 그래프 개형이 되는 거죠. 요것이 이제 댐핑이 굉장히 작을 때 얘기고요. 더 작아지면 거의 직선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댐핑에 대해서 사실 값이 많이 변하는데, 대략 변하는 폭이 어느 정도이냐, 일단 손으로 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그린 그림을 하나 가져와서 그걸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그림에서 보면 어심톤트 라인이 이 기준 코너 프리퀀시를 노멀라이즈 했을 때 1 하고 그거 10분의 1, 10배 이렇게 했을 때 어심톤트 라인은 요 일정한 기울기 90 디그리 퍼 디케이드로 올라가는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댐핑에 따라서, 즉 댐핑이 0.1부터 0.2, 0.3, 0.7, 뭐 이렇게 1.5까지 올라갔을 때 이렇게 나오는 그래프 보이는데, 대략 1.5 정도 되니까 이 어심토트 라인하고 거의 일치하다가 마지막 분에 조금 틀어지는 부분이 생겨요. 이런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이 조금씩 틀어지더라. 그리고 반대로 댐핑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90도는 통과하는데, 여기 이 변하는 폭이 이 근처에 와서 굉장히 많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여러 가지 댐핑을 다 일일이 외울 수가 없으니까 하나만, 중간 정도 되는 댐핑, 0.5 댐핑에서 주파수가 0, 그러니까 여기 2죠. 2 정도 됐을 때, 이 부분이 2고, 여기 3, 4, 5 이런 식으로 로그 스케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2배 주파수가 됐을 때 0.5라면은 대략 여기를 통과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몇 도 정도 되느냐 하면은 대략 145도 정도 됩니다. 여기가 145도. 그래서 90도에서 145도 올라가는 거니까 얼마 정도 올라가냐면 55도 정도 올라간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파수가 2분의 1 됐을 때, 즉 0.5 라디안 퍼섹 정도 되는 거죠. 거기가 어디냐면은 여기가 0.2, 0.3, 4, 여기쯤 되죠. 0.5. 요 라인에서 댐핑이 0.5가 지나는 라인이 여기쯤 표시된 요 부분이죠. 그래서 요 부분의 위상 차이가 여기서부터 몇 도가 내려가냐면 당연히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55도가 내려가서 대략 앵글이 한 35도쯤 되겠죠. 그래서 요 정도 몇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만 알아보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렇게 변화폭이 크지 않아서 대략적 개형을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이전에는 세컨 오더
제로에 대해서 했으면 지금은 세컨 오더 폴에 대한 프리퀀시 레스폰스를 구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보데 폼으로 바꿔줘야 되고요. 보데 폼은 우리가 여기서 앞서 했던 것처럼 오메가 n을 끌어내 가지고 오메가 n 제곱을 끌어내서 오메가 n 분의 j 오메가 제곱 플러스 2 제타 오메가 n 분의 j 오메가 플러스 1 이렇게 끌어낸 다음에 1.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관심 있어 봐야 되는 부분은 요만큼 보데 폼에 해당하는 부분의 프리퀀시 레스폰스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뭐 다시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방식 동일하고요. 다 동일한데 그냥 그걸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앞에 했던 거랑 동일하죠.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보데 플롯을 그릴 때 보면은 더하기 빼기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곱하기는 더하기 나누기는 빼기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이 지금 형태를 보게 되면은 여기 있는 형태가 앞서 한 세컨 오더 제로의 뒤집어진 형태, 분모 분자가 바뀐 형태잖아요. 그래 가지고 결국 그건 뭐냐면은 0데시벨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상하 대칭이 된 겁니다. 즉 0데시벨을 기준으로 앞서 했던 세컨 오더 제로 같은 경우에 그림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였다면은 얘는 반대로 내려가는 대칭이니까 그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어프록시메이션 플롯 자체가 간단하게 낮은 주파수에서는 0데시벨 그리고 높은 주파수로 가면은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롤오프 한다고 하죠. 대략 마이너스 40데시벨 퍼 디케이드로 하강하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페이지 플롯도 마찬가지로 낮은 주파수에서는 0도, 높은 주파수에서는 마이너스 180도,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이제 직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90디그리 퍼 디케이드로 그려지는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댐핑 레이셔 제타 값에 따라서 이제 그 약간 코렉션을 해야 되는 형태고요. 그러니까 낮은 주파수에서는 0데시벨로 매그니튜드가 일정하고 높은 주파수에서는 이제 기울기 여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40데시벨 퍼 디케이드로 떨어지는 기울기가 되고 이 코너 프리퀀시 되는 부분에서 댐핑의 값에 따라서 모양이 많이 바뀌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진, 레조넌트 하는 상태가 되면은 요게 이제 기울기가 봉이 올라가는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댐핑이 굉장히 작은 경우에는 Q 값이 굉장히 작은 경우에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나온다는 거 어떤 회로 쪽에서도 배웠을 텐데 요런 그래프가 나온다. 그래서 댐핑이 작으면은 이렇게 올라가고 댐핑 값에 따라서 그 이제 코너 프리퀀시에서 모디피케이션, 보데플로 모디피케이션 되는 값이 다르다. 그 값이 얼마냐라고 하면은 댐핑이 0.5가 되는 경우에 우리가 아까 했었죠. 거의 0데시벨 정도 되고 댐핑이 0.7 정도 되면은 대략 마이너스 3데시벨 그리고 댐핑이 1 정도 되면은 마이너스 6데시벨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거꾸로 댐핑이 이제 0.2 정도 되는 경우에는 대략 마이너스가 아니고 여기는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 8데시벨 정도, 그리고 댐핑이 0.1이 되면은 플러스 13.14데시벨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13.98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모디피케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페이지 플롯도 이 코너 프리퀀시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90도가 되는 거죠. 여기는 항상 마이너스 90도가 되고 그 어심토트 라인은 10배 그러니까 10분의 1 주파수에서 10배 주파수까지 대략 0도에서 180도까지 변한다라는 직선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일반적인 어시프트 라인인데 요걸 그린 다음에 그 댐핑 값, 세컨 오더 폴에 대한 댐핑 값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보정을 조금 해야 되죠. 그래서 앞서 한 것처럼 주파수가 이제 대략 그 한 0.5, 그러니까 0.5니까 요 정도 되는 0.5 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2배 되는 주파수 요 사이에서 댐핑 값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많이 변하게 되는 거죠. 댐핑이 작을수록 이 코너 프리퀀시 주위에서 갑자기 페이즈 변화가 굉장히 크게 되는 거고 그걸 우리가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하나만 0.5 정도 되는 댐핑의 경우를 기준으로 우리가 90도 기준으로 위로 우리가 55도 아래로 55도 정도 변한다. 그래서 여기서 요걸 기준으로 55도 아래로 55도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그 그래프가 대략 0.5일 때는
요 정도 됐죠. 여기 그러니까 2분의 1 주파수에서는 대략 한 35도 통과하고 2배 되는 주파수에서는 아마 요 그래프겠죠. 여길 통과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게인은 간단하죠. 게인은 그냥 K바라는 게인이 있으면은 이거에 대한 주파수 프리퀀시 레스폰스는 그냥 매그니튜드가 변하죠. 그러니까 페이지는 변하지 않고, 왜냐하면 게인은 실수기 때문에. 그래서 매그니튜드 플롯 자체는 20 로그 10의 K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한 번에 이제 그 매그니튜드 플롯을 시프트 해주면 되는 형태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데 플롯 그리는 거는 간단해요. 첫 번째 스텝에서는 보데 플롯을 이제 그리기 위해서 전달 함수가 주어졌을 때 전달 함수의 보데 폼을 구한다. 보데 폼을 구할 때 분모 분자의 폴 제로가 다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의 상수항을 다 1로 만드는 형태로 그 정리를 해서 앞으로 그 개수들을 뽑아내고, 그리고 그걸 모아서 하나의 그 어떤 개인 값으로 바꿔주고, 여기서부터 하나씩, 즉 그 분모 분자에 있는 뭐 인테그레이터라든가 디퍼런시에이터에 대한 그림을 별도로 다 그려주는 거예요. 다 별도로 그려주고, 그 다음에 스텝 3에서는 퍼스트 오더 텀, 세컨드 오더 텀도 같이 그려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냥 스텝 4에서 컴플리트 하는 게 결국 뭐냐면 그 어심토트 라인으로 그려진 그 인테그레이터, 디퍼런시에이터 또는 퍼스트 오더 텀, 세컨드 오더 텀 이것들을 다 더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최종 이 계산된 이 개인값만큼 전체 매그니튜드 플롯만 위아래로 시프트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최종 마지막에서 그 세컨드 오더 텀이라든가 댐핑에 대한 어떤 변하는 값들 고려해서 약간씩 모디피케이션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손으로 그리는 거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컨셉만 가지고 그래프가 어떻게 개형이 바뀌느냐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직접 그려보는 게 제일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예제 한 3개 정도 풀어보고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기젠플입니다. 전달함수가 위와 같이 주어졌을 때, 여기 제오메가 아니죠? 요거는 S가 되고요. 이렇게 주어졌을 때 제로 하나 있는 거, 그리고 폴이 이 세컨드 폴이 하나, 그리고 퍼스트 오더 폴이 하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보데 폼을 구해야 되겠죠. 보데 폼을 구하려면은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분모 분자에서 이제 상수항을 다 1로 만들자. 각 엔트리에서 상수항을 다 1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요게 분자에서는 3이 끌어나오고 3분의 S 플러스 1, 그 다음에 분모에서는 2 곱하기 25, 첫 번째 괄호에서 2가 나오고 두 번째 괄호에서 25가 나오는 거죠. 곱하기 2분의 S 플러스 1,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25분의 S 제곱 더하기 25분의 2S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체를 하나 묶어서 개인 값을 계산해 보면은 이게 이제 K가 되는데, K는 대략 50분의 3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를 자세히 보니까 제로 먼저 보면은 제로가 3분의 S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타우 S 플러스 1 이런 폼이 돼야 되니까 제로의 타임 콘스탄트는 3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분모에 있는 이 첫 번째 퍼스트 오더 폴의 타우는 P1은 2분의 1, 그리고 두 번째 세컨드 오더 폴에 대한 거에서 이걸 보기 좋게 우리가 앞서 했던 그 양식에 맞게 정리하기 위해서 정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5분의 S의 제곱이라는 형태로 쓰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봄으로써 내추럴 프리퀀시가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1차 항에서는 5분의 S라는 게 들어가야 되고 앞에 2라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게 댐핑이 되겠죠. 그러면 댐핑이 뭐가 돼야 되느냐, 요 형태를 맞추려면 댐핑이 5분의 1이 돼야 되고요. 마지막에 1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은 다 뽑아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하면은, 제로가 있었죠. 제로의 코너 프리퀀시가 중요하고요. 코너 프리퀀시는 3. 그 다음에 폴이 있었죠. 펄스 오더 폴이 있었기 때문에 펄스 오더 폴은 코너 프리퀀시가 2가 되고요. 세컨 폴에 대한 코너 프리퀀시, 즉 내추럴 프리퀀시 5가 됩니다. 그리고 이 5에 대한 댐핑 레이쇼는 0.2가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게인은 이제 우리가 50분의 3 요렇게 모든 정보를 다 얻었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템플릿이 먼저 필요하고요. 로그 스케일로 그리기 때문에 로그 스케일로 된 주파수 템플릿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매그니튜드 플롯은 여기서 템플릿에서 개인 값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0, 1, 뭐 10, 100 이렇게 되는데 결국에 우리가 이걸 데시벨로 바꾸면은 1은 0데시벨, 그 다음에 10은 20데시벨, 개인이 10배 되면 20데시벨 커진다고 하고 100이면 40데시벨 이렇게 표현을 하죠. 거꾸로 0.1배 되면 마이너스 20데시벨, 0.01은 마이너스 40데시벨 이렇게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제로에 대해서 그려보면은 제로는 빨간색으로 그리는데 코너 프리퀀시가 3이죠. 3이면은 여기서 로그 스케일이니까 여기가 1이니까 요 자극한 2, 3 여기가 3이 됩니다. 그래서 3이 되는 거에서 코너가 존재하는 제로가 있죠. 그래서 제로의 그 값은 3 라디안 퍼 세컨드까지는 0데시벨을 유지하다가 그 이후에 주파수가 10배 될 때 기울기가 20데시벨 퍼 디케이드로 감소한다. 아니, 증가하는 거죠. 제로니까. 증가하니까 30 되는 그러니까 주파수가 여기 되죠. 30. 30일 때 얼마를 찍냐면 대략 여기를 찍겠죠. 그래서 여기 제로가 요 기울기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퍼스트 오더 폴에 대해서는 코너 프리퀀시가 2니까 여기가 코너 프리퀀시가 되고 요거 지난 이후에 20데시벨만큼 주파수가 10배 될 때 깎이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요만큼 하고 20데시벨, 20 라디안 퍼 섹 되는 주파수에서 여기서 마이너스 20데시벨 통과하는 라인, 그러니까 여기서 직선을 그으면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컨 오더 폴에 대해서 코너 프리퀀시, 즉 내추럴 프리퀀시는 5가 되니까 5는 대략 한 요쯤 되고요. 여기까지는 로 프리퀀시 어심토트는 0데시벨로 가고 이 이후에는 세컨 오더이기 때문에 주파수가 10배 될 때 그 매그니튜드가 40데시벨씩 깎인다. 그러니까 주파수가 2배, 10배가 되면은 대략 한 요쯤이 되는데 여기쯤 되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40데시벨 통과하는 라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직선을 그으면은 이렇게 요점을 지나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매그니튜드 플롯을 이제 전체 합을 하려면은 이제 다 더하면 돼요. 아래 주파수부터 쭉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0데시벨은 다 더해도 0이니까 그냥 0으로 쭉 가다가 처음에 꺾이는 부분이 나오는 게 2 라디안 퍼 섹에서 나오겠죠. 예, 폴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서 꺾여가지고 그때는 이제 주로 이 폴에 의한 반응으로 마이너스 20데시벨 퍼 디케이드로 내려가는 거 되겠죠. 되고 그 다음에 3 라디안 퍼 섹 되면은 다시 제로에 의해서 이제 플러스 20데시벨 퍼 디케이드로 올라갑니다. 내려가는 거 올라가는 거 같이 더하면 상쇄돼서 0으로 유지되겠죠. 0 이렇게 0으로 유지되는 값으로 가고 그 다음에 5 라디안 퍼 섹이 지나게 되면은 계속 그 높은 주파수에서 퍼스트 오더 폴하고 제로는 서로 상쇄해서 이렇게 매그니튜드 기여가 없으니까 신경 쓰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이 5 라디안 퍼 섹 이후에는 세컨 오더 폴에 의해서 마이너스 40 데시벨 퍼 디케이드로 감쇄가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최종 이제 매그니튜드 어심토트 라인은 0, 그 다음에 처음에 마이너스 20 데시벨 퍼 디케이드 3 라디안까지요. 그 다음에 다시 0 유지하다가 마이너스 40 요렇게 되는 그래프가 얻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매그니튜드 플롯에서 우리가 뭘 보정을 해야 되냐면은 옆에서 한 것처럼 댐핑 값하고 여기 나온 댐핑 값 보정해야 되고 실제 폴 제로가 통과하는 점이 아까 했지만 3데시벨 점을 통과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고려해서 우리가 대략점으로 각 코너 프리퀀시에서 통과하는 점의 위치를 찍어 보면은 여기 첫 번째 2 라디안 퍼 섹에서 약간 밑을 통과하겠죠. 그게 이제 마이너스 3데시벨이고 그 다음에 3 라디안 퍼 섹일 때도 여기서 요 어심토트 라인 기준으로 플러스 3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사실 이렇게 점을 일단 찍어 놓고
그 다음에 5라디안/색 정도 되는 부분에서 댐핑이 0.2였으니까 아까 우리가 댐핑 0.2가 되면은 매그니튜드가 어떻게 되냐면은 폴일 경우에는 위로 한 8dB 정도 올라간다는 거 했죠. 그래서 8dB 정도 올라가니까 여기서 여기 한 칸이 우리가 20dB이잖아요. 8dB이면 요거의 절반보다 약간 작은 범위. 그래서 대략 요 정도 올라갈 거다. 그리고 이제 그 점을 찍어서 이제 그거를 고려한 이제 어심토트 라인 최종적으로 그리게 되면은 요렇게 여기 통과하고 여기 통과할 거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의 보데 플롯이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그 댐핑 이 코렉션 된 부분이죠. 댐핑하고 그러니까 액추얼 보데 플롯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요거까지 하고 매그니튜드 플롯이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아까 마지막에 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그 게인이 50분의 3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데시벨은 20 로그 10의 50분의 3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대략적으로 약 마이너스 24.4 데시벨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보데 플롯은 이 게인 코렉션까지 고려해서 전체 플롯이 요 게인만큼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근데 여기서 게인이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아래 방향으로 코렉션이 됩니다. 마이너스 24.4 데시벨만큼. 그러니까 0데시벨에서 이제 고려했으니까 시작은 실제 마이너스 24 데시벨 정도 되면은 한 요쯤 되겠네요. 여기서 이렇게 쭉 가다가 어심토트 라인을 이렇게 하고 여기서 내려가고 평행 유지하다가 다시 이렇게 40데시벨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가 돼 가지고 실제적인 보데 플롯은 요렇게 댐핑 코렉션까지 해 가지고 요런 식으로 그려질 것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4.4 데시벨만큼 내려가는 형태로 그려지는 보데 플롯이 얻어지게 된다 라고 해서 매그니튜드 플롯까지 그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페이지 플롯인데요. 페이지 플롯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폴의 제로에 대해서 시작하죠. 첫 번째 제로가 3라디안 퍼 섹에 있었으니까 3라디안 여기 잡고 여기서 우리가 앵글이 몇 도가 돼야 되냐면은 45도가 돼야겠죠. 제로는 올라가는 거니까 3라디안일 때 여기서 45도 점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이거의 10분의 1배 주파수에서 우리가 0디그리가 된다고 해가지고 0.3 라디안 정도면은 요 정도 주파수가 되고요. 여기서 0도로 지나는 그리고 10배 주파수가 되는 거 30 라디안에서는 여기인데 여기는 90도가 되는 직선 요렇게 그려지고 그 이상은 90도 그리고 그 이하는 0도 이렇게 유지하는 게 제로에 의한 페이지 플롯이고요. 그 다음에 퍼스트 오더 폴에 의한 것은 우리가 폴의 그 코너 프리퀀시가 2라디안이었기 때문에 2라디안 퍼 섹에서 45도를 통과하겠죠. 아니 45도가 아니고 마이너스 45도. 왜냐하면 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의 10분의 1 주파수인 0.2에서는 대략 0도. 그 다음에 10배 주파수인 20에서는 대략 마이너스 90도. 통과하는 선이 된다. 그래서 폴에 의한 것은 이렇게 하고 낮은 주파수에서 0, 높은 주파수에서는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됩니다. 이게 퍼스트 오더 폴에 의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컨 오더 폴에 의한 것은 코너 프리퀀시가 우리가 5라디안 퍼 섹이었기 때문에 5라디안 퍼 섹 정도에서 몇 도를 통과하냐면은 마이너스 90도를 통과하죠. 그러니까 세컨 오더 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의 10분의 1에서는 거의 0디그리 그러니까 요쯤 돼 0디그리 찍고 그 다음에 10배 주파수에서는 대략 마이너스 180도로 가는 그런 직선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직선을 그리고 그 이상에서는 마이너스 180도 그 이하에서는 0도 그렇게 해서 이제 각각의 폴 제로 이거는 이제 세컨 폴에 의한 거고 다 더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더할 때 우리가 각 코너하고 이 꺾이는 부분을 고려해서 주파수를 영역을 나눠서 더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 코너를 먼저 여기 처음 나오는 부분부터 하나씩 심볼을 써서 첫 번째 대략 나오는 코너 여기가 0.2가 되죠. 0.2가 되는 부분을 A, 그 다음에 0.3 되는 부분을 B, 그 다음에 0.5 되는 부분을 C,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코너가 여기서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여기죠. 폴에 의한 여기가 D, 그 다음에 여기 제로 꺾이는 부분 E, 그 다음에 마지막 세컨 폴에 꺾이는 부분 F, 이렇게 해서 영역을 나눠서 처음에 그러니까 DC부터 A까지는 그냥 다 0디그리니까 더해도 똑같이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A까지는 그냥 0으로 쭉 다 더해서 0으로 쭉 오고요. 여기 A 이후에 어떻게 되냐? A에서 B까지는 지금 보면은 그 세컨 오더 폴은 계속 0도고, 그리고 제로도 0도 유지합니다. 그때는 오로지 퍼스트 오더 폴만 작용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랑 나란히 따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45도, 마이너스 45도 디그리 퍼 디케이드로 떨어지는 식으로 갑니다. 어디까지? B까지. 그 다음에 B에서 C 영역에서는 이제 작용하는 게 세컨 오더 폴은 이제 계속 0도고 제로하고 폴만 있잖아요. 퍼스트 오더 폴하고 제로만 작용을 해서 그 이후에 각도가 쭉 내려왔다가 제로는 각도가 올라가고 폴은 내려가고 기울기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변화율하고 내려가는 각도 변화율이 똑같으니까 두 개가 서로 상쇄가 돼서 각도가 더 이상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평행으로 다시 이렇게 바뀌게 되게 됐죠.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C 영역 이후에서 C부터 어디까지? D까지 영역에서는 보면은 이제 퍼스트 오더 폴, 퍼스트 제로, 세컨 오더 폴이 다 작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아까도 봤지만 퍼스트 오더 폴하고 제로는 서로 상쇄가 돼서 효과가 더해진 효과가 없어지고 오로지 세컨 폴만 작용을 하는 형태로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영역에서 세컨 오더 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90 디그리 퍼 디케이드로 감소하고 있으니까 그때 각도는 그 마이너스 90 디그리 퍼 디케이드로 감소하게 되는 거죠. 즉 이 그래프에서 이 녹색 그래프와 나란하게 내려가는 형태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점에서부터 이 녹색하고 그래프가 나란하게 갑니다. 쭉 나란하게 가서 이렇게 잘 그려야 되는데, 나란하게 가다가 어디까지? 20 라디안 퍼 섹 되는 이 부분까지. 그러니까 거기가 D죠. 그 다음에 D에서 E로 가는 부분에서는 이제 세컨 오더 폴, 제로, 퍼스트 폴 있는데, 여기서 퍼스트 폴은 더 이상 각도 내려가는 것을 멈춰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90도에 고정이 되고, 그때 제로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여기서는 요 영역에서 계속 제로는 올라가고, 이제는 그 영역, 여기 D에서 E까지는 퍼스트 오더 폴은 계속 마이너스 90도이기 때문에 작용하는 게 제로하고 세컨 오더 폴만 작용을 합니다. 그랬을 때 세컨 오더 폴은 마이너스 90 디그리 퍼 디케이드로 내려가고, 제로는 플러스 45 디그리 퍼 디케이드로 올라가니까 두 개 상쇄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45 디그리 퍼 디케이드로 감쇄하는 형태로 그려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45도로 기울기가 약간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그 다음에 E에서 F까지는 이제는 제로도 90도가 돼버리고 폴도 마이너스 90도가 돼서 서로 그냥 더해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세컨 오더 폴만 작용을 하죠. 그래서 다시 기울기가 마이너스 90도로 내려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F 이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폴 제로, 퍼스트 폴하고 제로는 서로 90도, 마이너스 90도 상쇄되고, 세컨 오더 폴이 마이너스 180도니까 그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80도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가, 이게 제대로 좀 안 그렸는데 뒤에 다시 그림 보여드릴게요. 0도에서 가다가 여기 기울기가
처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45 디그리 퍼 디케이드로 가고 그 다음에 0 디그리 퍼 디케이드 그 다음에 영역에서는 마이너스 90 디그리 퍼 디케이드로 떨어지고 다시 여기서 마이너스 45 디그리 퍼 디케이드로 이제 기울기 감소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다시 마이너스 90 디그리 퍼 디케이드로 감소한 다음에 180도로 간다.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 플롯에 대한 어시스턴트 라인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댐핑 레이쇼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정을 이렇게 해대서 실제 페이지 플롯은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긴 한데 이게 손으로 그리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요 개형 정도만 그려도 뭐 시험 보는 데서나 충분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하고 이제 다음 실제 그림 제가 이제 그린 거를 책에서 갖고 와서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교재 나온 건데 여기서 뭔가 잘못됐죠? 여기서 제로에 의한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그 뒤로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계속 올라가는 여기가 플러스 20 데시벨 퍼 디케이드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림 보는 것처럼 여기서 요 폴에 의한 것은 마이너스 20 데시벨 퍼 디케이드로 내려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선으로 세컨드 폴이 마이너스 40 데시벨 퍼 디케이드로 내려가고 있고 개인 값이 대략 요 정도 마이너스 24.4 데시벨 정도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걸 다 더한 게 이제 아래에 있는 그래프죠. 그래서 어심토트 라인만 보면은 요게 이제 파란색은 어심토트 라인 그 점근선이죠. 그것만 그린 거고 실제 코렉션 값을 고려해서 왜냐하면 댐핑이 0.2였으니까 댐핑이 0.2면은 위로 한 8데시벨 정도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어심토트 라인보다 여기서 요만큼이 코렉션 된 요게 플러스 8데시벨 정도 코렉션 돼 가지고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코렉션 돼도 결과적으로 어심토트 라인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 검은색 선으로 된 요렇게 쭉 가서 쭉 0데시벨 유지하다가 올라가다가 살짝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오는 형태의 매그니튜드 플롯이 얻어지게 되는 게 됩니다. 자, 페이지 플롯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똑같이 이제 그린 건데 우리가 이제 항상 아까 어심토트 라인이 그 주파수 그러니까 코너 프리퀀시 중심으로 10배 아래 10배 이상 되는 주파수 영역을 잡고 퍼스트 오더는 거기서부터 0도 플러스 90도 그리고 세컨드 오더는 0도에서 180도 이런 식으로 차이를 만든 다음에 거기를 이제 그러니까 2배, 100배 주파수 차이 날 때 90도 변하거나 아니면 180도 변하거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심토트 라인을 그렸고요. 여기서 이제 그 세퍼레이트 각각의 어심토트 라인을 그린 페이지 플롯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합쳐놓은 컴포짓이 된 게 밑에 있는 그 페이지 플롯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울기가 좀 바뀌죠. 그래서 처음에 0도로 쭉 오다가 처음 코너에서 즉 10분의 1 주파수 되는 폴 위치에서 마이너스 45 디그리 퍼 디케이드로 떨어지다가 다시 수평 유지하다가 0.5 되는 주파수에서부터 세컨드 폴에 의해서 마이너스 90 데시벨 퍼 디케이드로 내려가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폴에 의한 퍼스트 오더 폴에 의한 감쇄가 효과가 끝나죠. 마이너스 90도에 도달했으니까. 그래서 제로하고 세컨드 폴 때문에 기울기가 살짝 덜 줄어들어요. 마이너스 45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난 후에 제로도 이제 더 이상 10배 주파수가 코너 프리퀀시 10배가 30 라디안 퍼섹이니까 그 이후에는 오로지 감쇄하는 것은 세컨드 폴에 의해서만 감쇄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90 디그리 퍼 데케이드로 떨어지고 최종적으로 모든 주파수 50 라디안 퍼섹 즉 세컨드 폴의 그 코너 프리퀀시 10배 되는 이후에는 그냥 세컨드 전체 페이지가 90도, 마이너스 90도,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0도 다 합쳐서 마이너스 180도가 된다라는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예제에서는 이제 처음 그리는 거니까 좀 자세히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소요됐는데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제 하겠습니다. 먼저 보대폼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이제 개인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2가 되죠. 그리고 뒤에 이제 뭐가 이제 제로 하나, 인테그레이터 하나, 그 다음에 폴 2개, 퍼스트 폴 2개 있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대플로 그리기 위해서 정리하면은 일단은 개인이 2가 되니까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로에 대한 우리가
코너 프리퀀시는 타임 콘스탄트가 0.5분의 1이니까 결국에 코너 프리퀀시는 0.5가 되죠. 0.5 코너. 그 다음에 첫 번째 폴에 대한 것은 코너 프리퀀시가 10이 되고요. 두 번째 폴에 의한 코너 프리퀀시는 50이 됩니다. 그리고 인테그레이터가 하나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세컨 오더가 없기 때문에 댐핑 코렉션 할 건 없고 이대로 이제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죠. 자, 먼저 매그니튜드 플롯입니다. 이 템플릿 Y축 아까 한 것처럼 데시벨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일 먼저 개인이 2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그냥 아예 값을 계산하면은 개인이 2라고 하면은 개인이 2가 되니까 요거는 데시벨로 바꾸면은 얼마가 되죠? 당연히 2니까 2배죠. 그러면 6데시벨 되는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낮은 주파수부터 생각하면은 제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0.5 코너 프리퀀시 0.5에서 나오니까 0.5 위치를 잡으면은 대략 요쯤 됩니다. 요쯤 이렇게 여기까지 게인은 제로는 0 유지하다가 그 이후로 게인 증가하죠. 주파수 10배 됐을 때 20데시벨이 올라가니까 대략 요쯤 찍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제로, 요게 제로에 의한 거고요. 쭉 올라가겠죠. 예. 그 다음에 폴에 의한 거, 첫 번째 폴의 코너는 10입니다. 10에까지는 0을 유지하다가 그 다음에 그 이후로 폴이니까 내려가죠. 10배 되는 주파수 100 라디안 퍼섹일 때 여기를 통과해서 이렇게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폴에 의한 그 코너 프리퀀시 50이니까 50이면 대략 요쯤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0 유지하다가 요 이후로 나란하게 아래 거랑 나란하게 마이너스 20데시벨 퍼 디케이드로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인테그레이터가 있죠. 인테그레이터는 어디냐? 인테그레이터는 사실 지금 그냥 인테그레이터 J오메가 하나만 있으니까 그 인테그레이터의 코너는 1라디안 퍼섹이 됩니다. 그렇죠? 따로 인테그레이터 타임 콘스탄트 고려 안 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1로 생각하죠. 개인 다 빼버리면. 그래서 1라디안 퍼섹일 때 인테그레이터는 기울기가 항상 일정한, 매그니튜드 플롯이 일정하죠. 기울기 어떻게 일정하냐면은 마이너스 20 데시벨 퍼 디케이드로 이렇게 떨어지는, 요게 이제 전체 인테그레이터에 의한 요거 인테그레이터죠. 그래서 이제 다 그렸어요. 그럼 요거를 이제 낮은 주파수에서부터 합쳐가는 거죠. 그러면은 자, 처음에 그 제로하고 폴들의 양은 다 0데시벨에서 시작을 했고요. 인테그레이터만 위에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0데시벨은 더해도 의미가 없으니까 어디까지, 그러니까 즉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코너가 0.5 라디안 퍼섹인데 여기까지는 인테그레이터를 따라옵니다. 그래서 인테그레이터를 따라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0.5에서 10 라디안 그러니까 1 라디안 퍼섹까지죠. 여기 인테그레이터 있는 여기까지는, 거기서 인테그레이터하고 제로가 같이 작용하니까 기울기가 평행이 돼요. 그러니까 인테그레이터는 감소하려고 제로는 올라가려고 하니까 서로 더해서 0이 되죠. 그래서 기울기 0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테그레이터 크로스오버를 지난 다음에는 이제 폴 10 라디안 퍼 세컨드까지는 똑같이 가죠. 똑같이 가서 계속 기울기가 0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10 라디안 퍼 섹의 폴이 나오니까 그 이후에 제로하고 인테그레이터는 서로 더하고 빼고 없어져서 똑같으니까 이 폴에 의해서 감쇄율이 마이너스 20 데시벨 퍼 디케이드가 내려가겠죠.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두 번째 폴이 나오는 이 50 라디안 퍼섹 되면은 이제는 제로하고 인테그레이터는 서로 없어지고 이 폴 두 개가 하나는 이제 그 이후로는 계속 이제 하나는 마이너스 20, 얘도 마이너스 20이니까 요걸 지난 이후에는 기울기가 좀 바뀌게 돼요. 두 배가 떨어지는 거죠. 마이너스 20 데시벨 퍼 디케이드로 떨어지다가 두 배로 떨어져서 기울기가 40 데시벨 퍼 디케이드로 됩니다. 마이너스 40. 그럼 대략 여기서 요 정도에서 여기를 지나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지나는 그래프로 매그니튜드 플롯이 나오죠. 그래서 요게 전체 그림입니다. 얘는 개인 코렉션 할 필요가 없고, 개인 코렉션 해야죠. 개인 코렉션 데시벨이 2니까
실제 플롯은 여기서 요 전체가 요 위로 플러스 2dB만큼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살짝 그냥 그리면, 대충 다른 색깔로 그리면, 빨간색으로 실제 플롯은 요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40, 20 per decade로 떨어지다가 여기서 마이너스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가 되는 거죠. 여기서 요 차이가 2dB 정도 된다. 이 게인 코렉션이고요. 우리가 댐핑에 대한 코렉션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이제 플롯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대충 우리가 마이너스 3, 코너 프리퀀시에서 마이너스 3 플러스 3dB 이런 거 알고 있으니까 그릴 수 있는데, 일단 손으로 그릴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어심토트 라인 정도만 그려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게 매그니튜드 플롯이 되고요. 다음으로 페이지 플롯은 바로 그리겠습니다. 일단은 제로, 첫 번째 낮은 주파수부터 보는 거니까 제로부터 시작을 하죠. 제로가 0.5 라디안 퍼세까지 이제 있으니까 그의 10분의 1분에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0.5니까 요쯤 되죠. 거기에 45도, 마이너스 45도가 아니고 플러스 45도를 통과하죠. 통과하고 10배 되는 부분 여기니까 요것이 제로에 의한, 그 다음에 여기서 90도, 여긴 0도, 여기 제로, 그 다음에 첫 번째 폴에 의한 것은 코너 프리퀀시가 10이죠. 그래서 10에서 마이너스 45도 통과하고 그보다 낮은 1, 여기서는 이제 0, 그쵸? 0, 그리고 요거보다 10배 큰 여기서는 마이너스 90. 그래서 요것이 첫 번째 폴, 이렇게, 여기 폴 넘버 1. 그 다음에 두 번째 폴에 의한 건 50 라디안 퍼섹이니까 50이면은 대략 여기쯤 되죠. 여기서 마이너스 45도고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으면은 0도 유지하다가 나란하게 가고 이렇게 다시 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테그레이터 한 것은, 인테그레이터 무조건 마이너스 90도, 여기서 이렇게 마이너스 90도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낮은 주파수부터 더해 가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구간을 쪼개면은 처음에 나오는 여기 구간, 여기 A, 그 다음에 꺾이는 부분만 찾는 거죠. 여기 B, 그 다음에 여기 C, 그 다음에 여기 D,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E까지 이렇게 구간 나눠서 그 구간별로 각 폴 제로 또는 인테그레이터까지 포함해서 영향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DC에서 A 주파수까지는 오로지 인테그레이터만 영향을 주죠. 그래서 마이너스 90도로 쭉 가다가 거기서부터 B 구간까지는 이제 제로가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각도가 증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증가하는 이율이 플러스 45도 per decade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해서 그만큼 같은 평행하게 값이 증가를 하겠죠. 어디까지 증가하냐면은 이렇게 해서 기울기니까 여기 요쯤 통과하게 되고 여기까지 가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가고 B에서 C 구간은 이제 제로는 증가하고 있고 폴은 감소하고 있는 게 새로 나와요. 첫 번째 폴이. 그래서 제로하고 폴은 서로 영향이 상쇄되어서 없어져서 그냥 그 기울기가 변하지 않게 0으로 유지가 되겠죠. 0으로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C에서 D까지는 이제 제로가 계속 90도로 고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폴, 이제, 자, 이 C 주파수 이후에서는 제로는 이제 90도로 고정이 되고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감소도 안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첫 번째 폴과 두 번째 폴에 의한 영향만 작용을 하게 됩니다. 둘 다 마이너스 45 디그리 퍼 디케이도 떨어지니까 두 개 합치면은 얼마큼 떨어지겠어요? 속도가 2배가 되겠죠? 그래서 90 디그리 퍼 디케이드로 떨어지는 기울기로 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디까지 가냐면은 꺾이는 요 부분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잡아보면은 여기서 시작해서 90 디그리 퍼 디케이드로 떨어지니까 10배 주파수 되는 영역은 요거 10배니까 요쯤 되고요. 여기서 90도가 더 떨어지는 거죠. 90도가 더 떨어지니까 대략 한 요쯤 되겠네요. 요쯤. 그래서 여기까지 각도로 이어주면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D,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은
이 D 영역까지가 주파수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같은 떨어진 이율로 여기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D를 지난 이후에서는 제로는 더 이상 여전히 90도로 고정이 됐고, 첫 번째 폴은 또 이제 고정이 됩니다. 마이너스 90도. 그래서 D에서 E 사이에서는 제로하고 폴 첫 번째는 영향을 서로 상쇄해서 없어지고, 이제 오로지 두 번째 폴에 의해서만 감소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가 이제 바뀝니다.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90도 per decade로 떨어졌고 하면은 D에서 E 구간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45 디그리 per decade로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45도 per decade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2까지 옵니다. 2를 지난 이후에서는 이제 페이지가 전부 다 플러스 90도 제로에 의해서, 그 다음에 첫 번째 폴에 의해서 마이너스 90, 두 번째 폴에 의해서 마이너스 90, 그 다음에 인테그레이트에서 마이너스 90. 그러니까 네 개 다 합치면은 마이너스 18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80도가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그게 안 맞으면 그림 잘못 그린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페이지 플롯이 어프록시메이트 라인만 그린 게 요렇게 그려진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따로 댐핑 레이쇼 코렉션 할 필요 없이 요대로 그리면 되죠. 요 정도만 해도 굉장히 정밀하게 잘 그린 거라고 보면 돼요. 자, 마지막 문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폴만 있는 거죠. 폴 두 개 있고, 그러니까 세컨드 폴, 그리고 인테그레이터 하나 있는 거죠. 그러면 보대폼 뭐 이제 다 이제 따로 할 필요 없이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전체 개인이 얼마 되느냐. 개인은 10하고 보대폼을 만들었을 때 밑에선 4만 나옵니다. 그래서 대략 2.5 정도 되고요. 2.5니까 데시벨로 따지면은 대략 8데시벨 정도 되는 겁니다. 8데시벨 미리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댐핑 레이셔, 그러니까 내추럴 프리퀀시는 얼마였냐? 2구. 그거에 대한 댐핑 레이셔는 요거 그 내추럴 폼으로 만들어서 했을 때 대략 0.2 정도 나오는 거죠. 자, 그럼 게인은 대략 아까 8데시벨이라고 했으니까 게인 그만 그리면 전체가 한 8이면은 요거 한 칸 여기가 20이었거든요. 여기 20이었으니까 20데시벨이니까 그거의 절반 정도. 그래서 대략 요게 이제 게인에 의한 값이고요. 그 다음에 세컨 오더 폴이니까 어프록시메이트 라인으로 그리죠. 코너 프리퀀시가 2라디안 퍼 섹. 2라디안이면 여기 요쯤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거기까지는 0데시벨 유지하다가 그 이후에 40데시벨 퍼 디케이드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주파수 10배 되는 부분 찾아서 20 찾아서 여기서 100배 떨어지는 요 부분이죠. 그래서 요 라인 이어주면 됩니다. 쭉 가죠. 이렇게 쭉 계속 롤오프 하니까 이렇게 가가지고 다고요. 세 번째 인테그레이터는 말 그대로 그냥 게인은 이제 1라디안 퍼 섹에서 기울기가 아까 했지만 마이너스 20 데시벨 퍼 디케이드니까 여기서 요점 잡아서 이렇게 이어주는 요게 이제 인테그레이터 전체 쫙 이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어주면 인테그레이터. 요게 인테그레이터. 요게 파란색이 폴, 세컨 오더 폴. 그래서 요걸 다 더하면은 되죠. 그래서 한 번에 다 그리겠습니다. 자, 로우 프리퀀시에서는 인테그레이터 게인이 같이 작용하죠. 그래서 아예 그냥 인테그레이터 전체 플롯 기준으로 8데시벨 올라간 데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올라가서 처음에는 첫 번째 코너 만나는 데까지는 계속 내려오겠죠. 첫 번째 코너가 바로 여기가 되는 거고, 여기 코너를 지나면서 이렇게 지나서 이제 마이너스 20 데시벨 퍼 디케이드 내려오다가 요 코너를 지난 다음에는 그 폴이 마이너스 40, 요만큼 마이너스 40이었으니까 내려오던 게 마이너스 20이었죠. 그러면은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60으로 기울기가 확 내려갑니다. 이렇게. 여기서 기울기가 여기가 마이너스 60 데시벨 퍼 디케이드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인테그레이터 및 세컨 오더 폴이 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럼 요게 다 하고 이제 코너 프리퀀시에서 세컨 오더 폴에 의한 게인 코렉션을 좀 해야겠죠. 아까 댐핑이 0.2 정도 된다고 했어요. 0.2. 그러면은 한 올라가는 게 8데시벨 정도 올라간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8데시벨 올라가니까 실제 플롯 자체는
이렇게 내려오다가 로우 프리퀀시 내려오다가 여기서 좀 이렇게 올라가려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이렇게 쭉 내려오는 이런 그래프를 그려지게 된다. 이게 매그니튜드 플롯이고요. 페이지 플롯은 뭐 좀 단순합니다. 자, 페이지 플롯 개인은 영향이 없고요. 그 다음에 세컨드 오더 폴이 있었죠. 세컨드 오더 폴이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크로스오버 코너 프리퀀시가 우리가 얼마였죠? 오메가 n이 아까 2였죠. 그래서 2 라디안 되는 부분, 이 부분에 얼마를 가냐? 마이너스 90도를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의 10분의 1인데 0도, 요거의 10배, 20 되는 부분에 180도. 그래서 이게 세컨드 오더 폴에 의한 어심토트 라인이고요. 일단은 이제 댐핑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어심토트 라인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인테그레이터는 그냥 무조건 마이너스 90도.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심토트 라인을 합치면은 마이너스 90에서 시작해서 첫 번째 코너에 오는 부분에서 요거가 나란하게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요. 떨어지게 되고 여기 코너 두 번째 코너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270도로 쭉 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어심토트 라인만 되는 거고 실제 댐핑 0.2를 고려했을 때 댐핑 0.2면은 댐핑이 큰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심토트 라인보다 조금 더 이제 이 센터 풀이 여기 가운데 코너에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라인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변하는 형태로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보데 플롯 리뷰한 겁니다. 시노미 시스템에서 다 배웠겠지만 뭐 시노 시스템 안 듣고 온 친구들도 있으면 여기 좀 도움이 됐으면 했고요. 이 보데 플롯 그리는 자체가 굉장히 뭐 어려운 그런 게 아니고 이거 나중엔 컴퓨터로 그리면 돼요. 사실 그리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 보데 플롯을 그려가지고 그 보데 플롯으로부터 우리가 클로즈 룹을 했을 때 시스템의 안정도를 볼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고 사실 굉장히 강력한 콘셉트이 되는 거예요. 제어기 설계할 때. 예전에 컴퓨터가 활발하지 않을 때는 제어기 설계할 때 뭐 일일이 다 손으로 풀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제어기 설계를 했거든요. 또 그게 잘 맞았고. 그래서 이런 기법들을 배우기 위한 도구로서 우리가 보데 플롯을 배운 거지 보데 플롯이 뭐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갖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데 플롯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그리는 걸 리뷰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 보데 플롯을 활용해 가지고 안정도로 활용하는 나이키스트 크라이테리온 이런 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